첫 번째는 면접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과 물류 분야에 단골로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한번 팍팍 소스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골 질문을 좀 분석해 볼 거고요. 그 질문들을 드린 후에 과연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실은 저는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저같이 인사 업무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면접 잘 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여러분, 면접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글쎄 잘 보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2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면접을 진짜 잘 보시고 싶으면요, 전략적으로 2가지를 준비 한번 해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로 제가 정말로 유통 분야에 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유통 분야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질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자주 나왔던 질문들 안에서 실제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되셨나요? 질문들, 단골 손님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단골 손님의 안에서 면접관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 친절한 제가 여러분에게 유통업에서 자주 나왔던 단골 손님들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라는 것도 소개시켜드려야지 여러분이 준비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유통업의 면접을 볼 때 주로 이제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이 지원자가 지원회사의 운영 매장, 지원회사의 제품, 뭐 이렇잖아요. 유통은 대부분 매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통은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인가 구입해온 제품이 있죠. 이런 유통회사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매장이나 제품에 대해서 이 지원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2번째는요. 잘 팔리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지 유통이 판매액도 늘어나고 또 사업의 수익도 늘어나잖아요. 유통 마진도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되게 중요해요?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눈, 물건을 보는 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보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내고자 하는 니즈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지원회사, 저희 회사 매장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둘러보셨더니 어떤 느낌이었어요? 혹시 저희 매장 뭐 개선해야 될 점 뭔 것 같아요? 최근에 히트한 상품, 우리 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최근에 히트한 상품 있어요. 그 히트한 이유 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제품이 아무것도 아닌데 히트한 것 같아요? 3번째 이런 거죠. 혹시 본인이 뭐 패션 쪽이에요. 내가 패션 쪽에 뭐 MD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질문 분명히 하죠. 좋아하는 그 패션 브랜드가 어디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패션, 평소의 패션의 감각, 패션에 대한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째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번에 30대를 겨냥한 30대 직장 여성들을 겨냥한 뭐 액세서리를 좀 컨셉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상품 뭘 제안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백화점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백화점 2층에 영캐주얼 매장을 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컨셉 뭘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느낍니까? 이 사람이 지원 회사의 제품 또는 그 트렌드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얼마나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지원 회사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나를 잘 한번 판매해보기 위해서 판매 전략을 짜보세요. 영업 쪽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통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서 질문들을 하고요. 물류도 마찬가지죠. 그럼 물류는 무엇이 핵심의 포인트냐? 실제로 물류는 굉장히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지 고객이 아무리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감정적인 컴플레인을 해도 이겨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전 경험이 있는지
실제로 물류와 관련된 지식이 있는지. 그래서 물류에 막상 가면요, 물류에 관련된 그 면접의 질문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지식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학교 다닐 때 무슨 활동했어요가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해봤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물류는 첫 번째가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인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바잉을 다른 나라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셀링을 다른 나라에 하기도 하는데 그 흐름 안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지 외국어 역량이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영어 질문들을 물류에서는 좀 하는 편이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것. 그래서 내가 분명히 SCM, 뭐 물류 관리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물류 현장에 나가서 납품을 해야 되고 박스를 포장해야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극적인 마인드도 좀 보려고 하고요. 워낙에 연관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팀이나 단체 활동 속에서도 협업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봤는지 그런 능력들이 있는지 고객 서비스, 고객 접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현장의 컴플레인, 고객의 컴플레인에 어떻게 대응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 제가 가장 강조했던 물류 흐름, 물류 용어, 물류 지식, 물류 시사 상식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실무 면접에서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면접관이 이런 유의 유통과 물류의 큰 부류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그 속에는 분명히 숨은 의도들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과연 이 질문이 뭘 듣고 싶어 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요, 면접관 질문 속에는요, 의미 없는 질문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가족을 소개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가족 소개하는 거 나 이력서에 써 있어요. 그렇지만 면접관이 이력서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소개하라고 할 때는 가족의 성장 환경, 그러니까 뭐 가족의 분위기, 가족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듣고 싶어서 묻는 거지 호구조사하려고 묻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구별하고 싶은 거고 문화 또는 직무 적합성, 일에 대한 열정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리나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또는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나 이런 세 가지 항목 중에 이 사람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는 내가 회사에 적합하든 일에 적합하든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든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신다면 면접관의 마음을 조금은 읽으면서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두 가지 질문을 갖고요. 이런 질문은 무슨 의도에서 한 걸까? 그럼 이런 의도에서 했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가 예를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통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물류회사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물류회사 질문인데 일본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고 우리 중고자동차 시장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느냐?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면접관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해를 활성화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고 그럼 우리 회사가 하는 중고자동차 시장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 뭡니까? 실제로 그 회사가 하는 또 다른 사업 영역인 중고자동차 비즈니스 시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자체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제안을 하라고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해한 것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일본에서는 중고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까? 중고자동차 시장은 전자경매를 통해서 성능 대비 차량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경매를 통해서 차량 가격을 매기고 그래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뢰가 잘 형성돼 있어요. 전자상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중고차 경매가 항만에 인접해 있어서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고 선적 운송 보관 통관 이런 것이 다 원스톱으로 되다 보니까 항만 물동량 창출에도 매우 많이 기여를 해서 중고자동차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본 자동차 시장과 우리 것을 연결해 봤을 때 우리는 첫째,
전자상거래에서도 좀 더 많이 팔리려면 품질 보증이 좀 확실하게 돼야 되고요. 고객에게 자동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자동차 거래가 고객 중심으로 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본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안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통에서 이런 거죠. 우리 매장 방문해 본 경험 있으세요? 방문해 봤더니 어때요? 뭐가 좋았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일도 뭡니까? 전자 설명드렸듯이 얼마만큼 관심 있나?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진짜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매장 가봤겠죠. 부족한 점이 뭔가 더 많이 찾아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한 달 전에 여의도 땡땡 매장하고 홍대 땡땡 매장을 다녀왔습니다. 매장을 가셔서 얘기할 때도 한 곳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두 곳이면 더 좋아요. 두 매장 간의 눈에 띄게 낀 차이점이 여의도는 직장인 대상인 만큼 고가의 코스메틱, 홍대는 학생들 대상인 것만큼 유입 인구가 많았고 중저가의 코스메틱류가 라인업되어 있더라. 그리고 매장 점원이 굉장히 가격대별, 상품별, 그다음 고객에 맞게끔 친절하게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 좋았던 점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 매장의 시끄러운 음악들이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즌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음악도 광고의 일환으로 조정이 된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여러분이 해준다면 진짜 얘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아이인가? 라고 의심하는 면접관에게 확신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